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극과 극의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코스닥마저도 좀 힘을 잃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체크 포인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요, 세 가지 방향 전환이라고 꼽아주셨어요. 왠지 이 중에 하나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시장이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커다란 그림의 어떤 그 내년도에 있을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향 전환, 우리가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데 일단 통화 정책이 피봇이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연도에 이 세 가지 악재가 적용되면서 우리 시장이 1년 내내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좀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도 우리 원달러 환율 좀 내려와주고 있고 사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되면서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만은 결국은 리오프닝이라든가 지금 새로 또 바이오 쪽에서는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시면 되겠다. 일단 지금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달에 이제 50bp 인상으로 네달 연속 75bp에서 50bp로 이 금리 인상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 주말을 앞두고 이제 11월 달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비노금 일자리가 26만 개 증가했거든요. 시장에서는 20만 개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26만 개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좀 고용이 강했다라는 것이고, 고용이 강했으면 사실 이 통화 정책이 또 변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통화 정책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향, 이건 뭐 누구나 지금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주말 동안에도 지금 11개 도시가 지금 봉쇄 완화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매일매일 PCR 검사를 해야 했던 중국인들이 그 PCR 검사가 지금 각 도시별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콩도 지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 보시면 홍콩과 급등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년 4월부터 사실 좀 강력한 봉쇄가 됐던 건데요. 그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았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도 역시나 풀리고 있다, 방향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역시나 이번 연도 일어났던 가장 큰 정말 악재 중에 악재였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제 러시아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러 정상회담 피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 필요감이 있다 보니 협상론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러시아 내 어떤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 군사작전 지지율이 85%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25%까지 내려와 있어서 러시아 내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협상 가능성까지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악재가 방향 전환된다고 한다면은 올해 이번 년도 빠졌던 만큼 그대로 또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충분히 빠진 상황에서 이 세 가지의 악재가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만약에 어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 뭐 우리가 6월 달이나 9월 달처럼 그런 급락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리오프닝 하나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좀 괜찮을 것 같고, 통화 정책은 본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CPI가 발표될 때까지는 좀 후지부진한 시장이 좀 진행이 되다가 다음 주에 CPI 발표 이후에 본격적인 또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종목 장세로 좀 우리가 대응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을 억눌렀던 금리와 관련돼서,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전쟁과 관련돼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거시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 당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우리는 종목의 움직임을 더 눈여겨볼 훨씬 수밖에 빠르죠. 없는데, 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청담글로벌 보시면
제가 지난주 초부터 이제 우리 이 중국의 리오프닝 계속해서 네.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제가 왜 화장품을 안 믿었나 저 너무 후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장주로 올라서고 있고요. 네. 청단 글로벌이 올라가면서 지금 다른 화장품까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코스맥스라든가 지금 많은 화장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가장 세게 올라갔었는데 청단 글로벌이 지금 대장주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도 실적이 확인됐던 기업이고 앞으로 하반기 갔을 때 중국의 어떤 소비가 풀리고 중국의 어떤 그 봉쇄가 풀린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청단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12,000원 말씀드렸지만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꼬리가 달렸는데 제가 볼 땐 조정 나왔을 때마다 충분히 추가 매수가 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바로 전날 말씀을 드렸던 클래시스. 클래시스가 오늘 보면은 생각만큼 세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올라서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미용기기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특히나 이 클래시스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슈링크라고 하는 이 피부 미용기기인데 이미 60개국에 공급이 되어 있고요. 그 소모품에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가는 미용기기는 클래시스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아마 지금 이 2만 원대만 좀 넘긴다면은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넘기는 걸 좀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오늘 시장 보면 사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 좀 그 급락이 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선의 시스템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그 길게 보시면 제가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바닥부터 좀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네. 워낙에 싸기 때문에 좀 우리 담아두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쭉 올라와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50%가 훨씬 넘는 그런 수익이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는 이 대만에 이제 유명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애플에 관해서는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분 유명한데 그 사람이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XR 기기가 이제 출시해서 4월 달에 나올 거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애널리스트가 하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애플 기대감이 올랐던 XR 기기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애플의 기기가 좀 늦어지긴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좀 삼성전자가 좀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점을 잡을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급락으로 이어질 걸 보지 않고요. 특히나 하반기 내놓는다는 것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전망인 것인데 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가격으로 봤을 때 한 18,000이 좀 깨진 17,000원 후반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점으로 좀 잡아낼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급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분할 전략으로 좀 대응하자. 왜냐하면 XR 기기는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네. 메타 플랫폼에서도 이제 지금 국내 기업까지 다 만나고 간 거거든요. 그만큼 살아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저점 대비 메타버스 관련주들 특히나 기기주들이 많이 올라온 많이 올랐죠.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대한 불안감이 있던 찰나에 나온 소식이다 보니 오늘이 이때다 하고 많은 분들이 좀 파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점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선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제로 코로나 폐기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정말 슬슬 실천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폐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나온 건 아니고 일련의 이제 지금 방침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제로 코로나가 폐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이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고 뭐 화장품들, 여행 뭐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진핑이 이제 100기를 들었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워낙에 지금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방역이 되고 있던 건데요. 지금 이제 좀 이 거센 시위 이후에 이 방역이 굉장히 세게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코로나가 사실상 폐기 상황이다라는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 일단 지금 주말 동안만 본다 하더라도요. 11개 도시들의 어떤 봉쇄 완화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중국은 이제 그 하루 또는 3일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은 그날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 건데 그 PCR 검사를 지금 이제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청두, 텐진, 다롄, 선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 시 PCR 증명서 폐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진핑이 이제 유럽의 지금 그 유럽과의 회담을 통해서 제로 코로나 완화를 직접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이 외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도가 나온 게 아니고 외신을 통해서 나온 거 본다면은 시진핑이 지금 제로 코로나 대해서 일부 지역 그 도시들 봉쇄 완화하고 있고 힘들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시진핑의 생각을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PCR 검사가 지금 사실상 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베이징이나 광저우, 충칭 등 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집에서 또 자가 격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고 있어서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어느 정도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상하이, 베이징까지 이 PCR 검사의 어떤 의무 해지, 이게 폐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어떤 강도가 높았던 그런 방역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일은 없겠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빨리 완화가 됐을 때 확진자가 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노년층에서 이제 좀 심각한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그런 모습은 없고요. 4만 명 넘었던 확진자가 지금 3만 명까지 내려와 있어서 아직까지 괜찮다는 겁니다. 어쨌든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제로 코로나 완화 방침은 뭐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10개의 또 새로운 방침이 발표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홍콩과의 어떤 지금 완화도 될 거로 보여지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사실 주인공은 리오프닝이에요. 리오프닝으로 화장품, 리오프닝으로 면세점, 리오프닝으로 여행주. 다 그렇게 올라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청담 글로벌을 이전에 대장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또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을 갖고 오셨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 무엇입니까? 화장품인데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아시죠? 포인트 메이크업이요? 뭐 이제 뭐 눈두덩이라든가 뭐 눈두덩이. 집중해서 하는 거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인데 그 포인트 메이크업에서 이제 ODM 생산, 제조, 개발 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좋지만은 이 리오프닝을 통해서 가장 또 활발해진 화장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또 마스크 쓰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는 좀 안 꾸몄는데. 그러니까 화장품 내에서도 색조 담당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일단 립스틱부터 좀 바르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쪽이 먼저 갈 것 같다. 그래서 국내 최대 포인트 메이크업에서 ODM 전문이다. 지금 뭐 생산, 제조, 개발 다 들어가는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제 지금 뭐 틴트, 립퐁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너무 어색하시네요. 잘 화장품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그 K-뷰티 제형에 맞는 그런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중국 매출이 8월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원래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북미 시장은 워낙에 잘 나오는 곳인데 중국 매출이 지금 4월 이후로 죽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8월 이후에 중국 매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중국 법인의 가파른 매출 증가가 지금 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의 리오프닝과 가장 연관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작년에 신공장 투자 완료가 돼서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고 지금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서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컨설을 상회했고요. 4분기는 지금 8월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고 본다고 한다면은 4분기도 아마 이 중국 매출에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미 시장은 워낙에 잘 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중국향 화장품 관련주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화장품 관련주 계속 강하게 올라서고 있죠.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5,000원대가 주요 저항선이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돌파하지 못했고 이번에 돌파하면서 지금 매물대가 없어진 겁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더 세게 올라갈 수가 있고, 조만간 중국 당국에서 한 달 전에 지금 20대 방역 방침 발표를 했었는데 조만간 10대 방역 방침을 새롭게 발표한다고 하니까는 그때까지는 아마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던 2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사실 보시면은 그동안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그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거래일과 오늘의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상승 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들었어요. 네. 네. 하지만 길게 보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기에 저희는 CNC 인터내셔널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의 덕분에는 어떤 종목일지 힌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 수요 확대, 이번엔 아예 중국발로 가시네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아닌데 네. 결국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간다면은 중국이 봉쇄하면서 안 좋았던 게 이제 공급망 붕괴 그러면서 사실 뭐 이 화학 제품이 다 너무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간다면은 결국 이제 어떤 그 필수 소비재에 있어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공급망이 회복되고 그러다면은 그것 때문에 안 좋았던 기업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중국 수요가 확대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볼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국은 매년 연말이 되면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과연 리오프닝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는 거겠죠.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항상 내년에 어떤 그 중국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걸 논의하는지 또는 그 논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중요한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어떤 걸 논의할지 정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12월 초에 있는 건데 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방역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의가 되고 중앙경제공작회의 가서 뭔가 확정이 되겠죠. 그런 게 지금 12월 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12월 달은 이 리오프닝이 시장 주도할 것이다. 지수가 다음 주까지는 CPI 발표가 못 간다 하더라도요. 리오프닝 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요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가 지금 나오는데 이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금 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으로 되게 안 좋을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달이 마이너스 1.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되고 나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떤 약화된 경제 지표 때문에 결국 이 중앙정치국에서 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이 방역 완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이런 일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떤 상품 수요 회복됐을 때 가장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런 종목들을 그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발인데 중국이 열린다고 해서 화장품만 가는 건 아니다. 그쵸. 또 다른 수혜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화장품주 이미 갖고 있어. 혹은 화장품주 좋은 거 아는데 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이슈로 또 다른 종목이 뭐가 수혜가 될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현덕의 덕분에 두 번째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까요? 대한유화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NCC 업체인데, 네.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석유화학 업종에서 이제 기초원료가 에틸렌이라든가 이 프로필렌인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5위 이 대표적인 순수 NCC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에틸렌 생산 능력이 이제 90만 톤이라서 전체 수요의 7.4%를 차지한다. 근데 대한유화 주가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왜 안 좋았냐면 이 에틸렌 업황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에틸렌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 과잉 공급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안 좋았던 건데요. 지금 이 과잉 공급이 마무리가 되면서 2023년과 24년부터는 이 과잉 공급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국의 봉쇄 때문에 사실 안 좋았던 부분이 중국의 봉쇄 풀리면서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오히려 들어갔을 때 오히려 좀 가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특히나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고밀도 폴리에틸렌 바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에서 NCM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이 NCM 배터리용으로 쓰이는 초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 쓰이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이쪽에 또 이 분리막 재료를 공급하고 있어서
분리막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이제 그 순수 화학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급등의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공매도 숏 커버링으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지난 1일부터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가 지금 5,017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공매도가 1,700.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5,017개에서 1,700으로 줄었다. 이 얘기는 지금 공매도 세력이 숏 커버링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직 1,700개의 이 공매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려고 한다면은 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공매도 숏 커버링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제 좀 길게 보시면 충분한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중국 시장 봉쇄 해제와 함께 좀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 가격적으로 이 17만대를 아직 못 넘어서고 있는 건데요.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지금 거래가 동반되고 있죠.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일단 목표가를 19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오늘 저점이었던 15만 7천 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한유화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고 나서 업종으로 봤을 때 화학 업종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쵸. 대한유화 목표 주가는 19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7천 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